23일 오후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은평에서는 나무가 쓰러지는 등 비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올여름 도심 곳곳에서 대벌레와 매미나방 등의 벌레들이 무더기로 출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상기온을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벌레 개체수가 늘고 있어 시민 불편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방제 작업에도 불구하고 대벌레 떼는 여전히 등산로 곳곳에서 활개치고 있어 행정당국이 방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계속 약을 뿌려도 또 저기서 밑에서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다 못 잡아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문을 닫았던 박물관과 미술관 등 서울 시내 문화시설 60여 곳이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어제였죠. 23일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은평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은평구에 접수된 비와 강풍에 의한 피해 신고는 23건입니다. 피해 내용은 가로수 전도 7건, 주택 배수시설 파손으로 인한 역류 피해 2건, 도로 반사경과 도로 포장 파손 등입니다. 은평구는 쓰러진 가로수에 대한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며 다친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들어 개긴 했습니다만 지난 밤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졌던 부산 지역에서는 차량이 물에 잠기면서 3명이 목숨을 잃었죠. 서울에서도 중랑천변 등 시내 일부 구간에서 교통통제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의할 점과 또 장마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등 자세한 내용을 기상 전문가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 밤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했는데 이번 장맛비는 언제까지 내릴지 또 요 며칠처럼 강한 비가 예보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올여름 특이한 장마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중순에 시작된 장마가 통상 장마 전선이 북한 지방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해야 되는데 올해 장마는 제주도 남쪽 해상에 머무르다가 일시 북상하면서 우리나라 서해상에서 장마 전선상에서 저기압이 발달하고 이 저기압으로 많은 수증기가 모여들면서 우리나라 내륙에 많은 비를 뿌리는 형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23일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이 비의 피크타임은 지난 것으로 보이고요. 24일과 또 동쪽은 25일까지 이번 비가 올 것으로 보여서 이번 그 장마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으로 인한 강수는 거의 이제 끝나가는 형태로 보입니다. 네, 거의 끝나가기는 하지만 25일까지는 안심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보통 7월 말은 날씨가 유난히 더워서 휴가철로 인식이 되는데요. 이번 장마는 유독 좀 길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년보다 좀 길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여름 우리는 한반도 주변의 기상 기압 특성을 보면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북쪽으로 밀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남쪽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장마전선이 그 북태평양 고기압 그 위쪽 가장자리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래서 장마전선이 거의 큰 변동 없이 한 달 반여 기간 동안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올여름 크게 보면 북극 지방이 우리나라보다도 더 더운 지난 6월 하순에 영상 38도까지 올라가서 그 북극에 있는 많은 얼음이 녹았거든요. 자, 이러한 북극의 그 특이한 그 변화가 중위도에 놓여 있는 한반도 주변의 그 기류의 흐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그러한 올여름 날씨의 특징, 아직까지는 그렇게 무더운 날씨를 보이지 않은 그런 여름 특성 보이고 있습니다. 장마가 길고 현재까지는 아직은 무덥지 않은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더위가 오지는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올해 더위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북쪽으로 올라와야 이 무더위가 시작이 되는데요. 다음 주경, 그러니까 8일, 9일경이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그동안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가 북쪽으로 확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북쪽으로 확장해서 장마 전선을 밀어 올리면 덥고 습한 공기 속에 우리나라가 덮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를 8월에는 보일 것으로 보여서 6, 7, 8, 3개월을 여름이라고 하는데 6월과 7월은 그다지 덥지 않은 여름을 보냈고요. 8월, 그 다음에 이 더위가 9월까지, 그러니까 올여름, 올해는 늦더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지난밤에 일부 구간에서는 교통 통제가 이루어졌고 부산 같은 경우는 인명피해까지 있었는데요. 이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위험 요소도 많습니다. 비가 많이 내릴 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들도 짚어주시죠. 네, 비가 올 때마다 비가 주는 피해는 하늘에서 100mm의 비가 내렸을 때 100mm 비를 처리해주면 물난리가 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배수구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또 그동안 계속해서 장마 기간 동안에 많은 비가 내려서 땅이 무른 상태거든요. 스펀지가 많은 물을 머금은 상태같이 토양 상태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산사태 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또 많은 비가 내릴 때 도시에서 물웅덩이를 지나면서 전봇대를 만진다거나 하면 감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늘 저지대의 침수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비가 내린다는 그런 어떤 호우주의보나 특보가 내렸을 때는 물에 잠기지 않도록 배수구 관리에 특히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한창 맹렬한 더위로 고생할 수도 있는 시기에 장마가 길어지면서 폭염 걱정은 한시름 덜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우, 가다가 머리 하나 떨어져서 기절. 하면 덩어리를 막 기어 올라가는 거야. 저 밑에 하나큼 내가 죽여놓고 왔어.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진짜. 아마 생물학자들도 상당히 의아해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대벌레가 대발생해서 피해를 줬거나 그런 적이 거의 없었고요.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올여름 도심 곳곳에서 벌레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벌레와 매미나방, 노래기 등의 벌레들이 도심에 때로 출몰했는데요. 이상기온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하는데 벌레 개체수가 늘고 있어 시민 불편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정자에 나뭇가지처럼 생긴 벌레가 가득합니다. 흙바닥에도 우수수 떨어집니다. 대벌레 떼입니다. 좀 힘들었죠. 그러니까 의자에 앉았다 보면요. 옷에도 달라붙고 또. 벽면에 노란 알집이 더덕더덕 붙어 있습니다. 매미나방이 도심의 아파트와 공공시설 등에 낳은 알집인데 한눈에 봐도 혐오감을 줍니다. 지난달 매미나방이 발생한 면적은 6,182헥타르, 여의도 면적의 20배가 넘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냄새가 고약해 벌레의 스컹크로 불리는 노래기도 경기도와 충청도, 부산 등 도심 곳곳에 출몰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때 아닌 도심을 뒤덮은 벌레들, 단순한 시각적 불쾌감뿐 아니라 상권에도 실제 영향을 미칩니다. 빵집이니까 애들도 많이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애들 막 놀래고 그런 영업하는데 좀 지장이 있죠. 벌레들이 전국 곳곳에 도심을 뒤덮은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기온의 영향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지난 겨울 이상기온으로 유충의 수가 급격히 늘었는데 올해부터 비가 자주 내리면서 벌레가 살기 좋은 습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겁니다. 장마 기간에도 비가
집중호우로 내리는 게 아니라 간간히 내려요, 간간히. 그러니까 이 생태계에서 생물들이 살아가기에는 이 습도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습도를 장기간 유지해 주니까. 또 지나친 방제 작업은 오히려 독이 된다며 전략적인 방제 작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알집을 제거한다, 뭐 성충을 포집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만족스러운 방제 결과를 내기가 어렵거든요. 방제 전략이나 이런 방법도 해충의 어떤 습성이나 생태 습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방제 전략을. 대벌레와 노래기 떼는 인체에 직접적인 해를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매미나방의 경우 몸에 닿으면 전신에 두드러기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유충의 부화 속도가 빨라져 작년보다 벌레는 2.6배 늘어나 시민 불편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2주 전 저희 헬로티비 뉴스의 첫 보도 이후 대벌레 떼가 전국적인 이슈가 됐죠. 행정당국이 곧바로 방제 작업에 나섰지만 대벌레 떼는 여전히 등산로 곳곳에서 활개치고 있습니다. 살충제를 뿌려도 사라지지 않는데요. 대량으로 뿌리자니 이로운 곤충까지 죽을 수 있어 방제 당국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장맛비를 뚫고 대벌레 방제가 한창입니다. 빗자루로 쓸어 담고 집게로 나뭇가지에 달라붙은 대벌레를 떼어냅니다. 비가 와서 대벌레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자세히 보시면 나뭇가지마다 대벌레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보시면 풀처럼 보이는 것들이 죄다 죽은 대벌레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대벌레를 손바닥으로 쓸기만 해도 한 움큼씩 잡힐 정도입니다. 계속 약을 뿌려도 또 저기서 밑에서 올라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다는 못 잡아요. 그러니까 수시를 이제 계속 잡으면서 이제 이 차츰이 지금 없어지는 거죠. 대벌레 떼로 인한 주민 민원에 은평구가 대벌레 방제 작업에 나선 지 보름째. 살충제를 뿌리기 위해 산 아래에서 정상까지 고압 분사기를 끌어오는 등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나와 있고 또 덕양구 또 저희 은평구 또 구그림 또 산림청에서 같이 나와서 이렇게 방제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뿌리는 데 있어 고민이 뒤따릅니다. 살충제 때문에 꿀벌이나 무당벌레 같은 익충까지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생태계 보호 차원에서 조금 그런 딜레마는 있습니다. 우리 논두렁 태우기 할 때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알고 보면 익충이 더 많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제 방제는 조금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등산로를 양쪽으로 30m 정도 밀어내는 작업 30m만 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전문가들도 무분별한 방제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걱정합니다. 생물은 우리가 또 어느 정도는 보호해줘야만이 또 너무 방제를 해버리거나 없애버리면 또 생태계에 또 이렇게 빈틈이 생기게 되고 또 다른 환경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도심 등산로를 점령한 대벌레 떼. 효과적인 방제 방안을 찾지 못해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때 아닌 벌레 때문에 주민들은 불편하고 행정당국은 방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기열 은평구 의원은 구의회 임시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대벌레 떼 방제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의 필요성을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의원 발언대에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화상 연결합니다. 네, 양기열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양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취재 기자에게 들어보니 의원께서 이른 아침에 대벌레 떼 출몰을 직접 확인하고 제보해 주셨다고요. 현장에서 처음 봤을 때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지가 우선 궁금하고요. 또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현재 상황은 얼마나 심각한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최초 제보자는 제가 아니라 봉사를 이용하시는 주민분들께서 신고를 하신 거고요. 이미 한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보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을 제보했을 당시와 현재를 좀 비교를 하자면 많이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레 개체수가 너무 많다 보니 방지 작업을 매일 해도 다음날 아침이면 대벌레 떼가 봉산 내 시설을 뒤덮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등산만한 운동이 또 없다고 하는데 이 산을 자주 찾는 주민들은 물론이고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이 주민들로부터는 어떤 얘기가 주로 많이 나옵니까? 일단 봉산의 운동 시설과 벤치 그리고 정자가 이 주민들의 휴식처가 아니라 이 대벌레 떼의 서식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주민들께서 불편 민원을 빗발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벌레 때의 혐오감을 정말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여름 하절기 동안 앞으로 봉산을 이용 안 하시겠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점이 그나마 코로나로 인해 외출할 장소도 없는 우리 주민들께 그나마 휴식이 되어주는 이 봉산이 기피 장소로 알려지는 것들이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네, 등산 포기 선언까지 나올 정도로 상황이 좀 심각해 보이는데 최근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대벌레 떼 방제가 현재 인력과 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현재 은평구청에서 10명 안팎의 인원으로만 방제 작업을 펼치다 보니 뭐 비용이든 인력이든 한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은평구에서는 처음 겪는 이 해충 피해인지라 이 방제에 대한 전문 지식과 노하우도 굉장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청과 그리고 산림청에서 전문 인력과 장비의 지원이 절실하다라는 취지로 5분 발언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요즘에 수돗물 유충도 이슈가 되고 있고 노래기, 매미나방에 또 대벌레까지 해충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대벌레 때 출몰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과도하다. 이런 생각하는 의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들 입장에서 뭐 수돗물 유충이라든지 대벌레 때의 출몰과 같은 해충 피해를 일시적으로 보는 점은 이해합니다. 네, 하지만 적어도 이 행정적인 측면에서 피해를 입는 은평 구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대벌레 때의 출몰이 근처 앵봉산뿐만 아니라 북한산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은평구청뿐만 아니라 이 관계 기관과 면밀하게 협조해서 더욱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여름 예년보다 비도 많이 오고 지난 겨울은 유독 따뜻했던 겨울이라 이런저런 해충 피해 소식도 많습니다. 생태계 균형을 깨지 않는 선에서 안심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기열 의원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닫았던 박물관 등 문화시설의 운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부터 5월부터 휴관에 들어갔던 박물관과 미술관 등 시내 문화시설 66곳에 문을 열었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은 온라인 예약을 통해 관람 인원을 제한하는 등 시설별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합니다. 또 이용객들은 방문하고자 하는 시설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방법을 미리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유명 셰프들이 직접 도시락을 만들어 전달했습니다. 은평구가 사단법인 나눔문화예술협회와 함께 구내 식당에서 도시락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최현석 등 유명 셰프들이 나서 도시락을 만들었고 이들이 만든 도시락은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300여 명에게 전달됐습니다. 식자재는 나눔협회와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 장승 FNF의 기부로 마련됐으며 김미경 은평구청장도 급여의 일부를 보탰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